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12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이 짧은 시간에 끝이 났습니다. 다수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금 압박이 커졌던 사우디 정부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가스관을 연결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려던 러시아의 시도가 중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자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가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러시아의 현재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가 R&D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서로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 연구를 강화토록 지원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사업과제 5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총 4,800억 원 규모로 차세대 배터리, 수소, 바이오, SMR,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에 나섭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모라이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독일의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사장으로는 모빌리티 산업 전문가인 토마스 군치니크를 영입했습니다. 독일 법인 설립은 모라이가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선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채팅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의 일타 강사 김선규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장을 참여해 주시고 13시 투자스쿨을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께서 국내 증시 반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양대 지수 상승 출발한 뒤에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속에 2% 가까운 탄력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15,000계약 넘게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리에 코스피 지수 보면은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가 잠깐 빠졌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 1.93% 올라가고 거기다가 2690포인트 거의 한번 터치를 했죠. 터치를 하고서 그리고 지금 약간 빠져있는 모습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장중에 발표했던 특히 오전에 그 정부에서 발표했던 석유가스전 포항 지역의 이 그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석유가스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다른 반도체들에서도 역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히려 지금 윗꼬리를 주고 약간 빠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40선을 너끈히 지금 넘어서고 이미 여기에서 좀 더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전 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것들은 역시 석유화학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전체적인 그 저가 매수세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어느 정도 좀 호응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이틀 동안 연속해서 엄청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세가 나오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에 의한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해가지고 거의 바닥을 지켜가면서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저가 매수세 그리고 강한 상승세가 약간은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개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이틀 연속 이렇게 약간 음봉이 나왔지만, 자, 자리를 보면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리를 거의 지켰죠. 자, 이렇게 73,500원에서 자리를 이틀을 연속 지켜주고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지금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3.4%, 최고로는 대략 3.95%까지 이렇게 올라간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 현재 이 자리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강하게 반등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현재 AMD와의 어느 정도의 협력,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를 벗어나고 탈 엔비디아 연맹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HBM을 다시 공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룸이 생겼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다음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자, 3일 연속해서 3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3흑이죠. 3흑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흑 나왔고 188,80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금 올라갔죠. 자, 188,000원, 8,800원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현재 움직이는 자리 193,800원의 이 자리를 넘어서야지만 오늘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일까지의 상승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당히 지리한 횡보세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래도 하이닉스가 최대 21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17% 이상 지금 빠져서 있는 자리, 최고점에서 지금 현재 17% 이상 빠졌다가 지금 여기서 옆에서 바닥을 잡고 지지를 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내일까지 했을 때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 좁은 라인 188,800원에서 193,800원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할 것인지, 이것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 석유가스 관련해 가지고 급등 나온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석유가스 3대 소형 테마주,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다음 중앙에너비스 두 개는 상한가가 나오고 하나는 아예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한국석유 역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테마가 한번 떴다면은 급등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상한가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흥구석유 역시 마찬가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급등을 했다가 빠지고 급등했다 빠졌던 이 종목이 오늘도 역시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자, 아까까지는 거의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26% 정도, 그래도 많은 급등이죠. 급등이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이거 말고도 또 한국가스공사가 또 여기에서 보면은 한국가스공사 여기도 역시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로 봤을 때 오늘은 일단 석유와 가스가 결국은 장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거기다가 반도체가 뒤를 따라가면서 같이 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의 경우 시총 상위 20위까지 모두 강세 나타내면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부터 테마, 그리고 돈이 되는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도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석유 가스주 강세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리고 그거에 여기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장세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스쿨 뉴스 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딱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홍해 사태 장기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티 반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자, 중국만 찾는 외국 선사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상상도 하기 싫은 역대급의 여름. 너무 덥다.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이 오고 있다. 자, 요거 세 번째 얘기. 그 다음에는 또 엔비디아가 또다시 새로운 AI 플랫폼을 만들었다. 요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번째, 자, 원전 다시 이제 나오고 있다. 11차 전기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하나씩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홍해 사태 장기화 중국만 찾는 외국 선사. 자, 이거 굉장히 재밌죠? 자, 여기서 봤을 때 현재 그 중국에서 나가는 물건들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도 중동에 나가봤을 때 서민들, 자, 서민들, 그 다음에 거기서 사는 수많은 외국인들. 자, 재미있는 것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 숫자가 별로 안 되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숫자가 5배에서 10배 정도 거기에 있는 원주민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서민들과 외국인을 위한 물건들은 다 어디서 오냐? 메이드 인 차이나, 마데인 차이나죠. 네,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의 한 물류중개 포워딩 업체, 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무역업체 한마디로 무역회사죠. 여기가 지금 현재 요즘은 배를 못 찾아가지고 배를 실어야 되는데 그 배가 없어요. 그야말로 선사의 선박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운주 잘 갑니다. 자, 아주 잘 갑니다. 해운주가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특히나 2분기가 끝나가고 3분기에 들어가는 이 시점이 되었을 때 안 그래도 물동량이 지금부터 피크를 쳐 올라가는 7월부터 9월 이 시점이 되었을 때는 해운주의 실적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미 여러분께도 몇 개의 해운주들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 종목들 잘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기업들은 자체 선박이 다 있죠. 자체 선박으로 뭐 이걸 가지고서 뭘 하느냐? 뭐 갖가지 자동차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중요한 부품들 이런 것들 장비들을 다 배로 실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자, 상상도 하기 싫은 역대급의 여름이 온다. 지금 여름이 갈수록 더워진다는 얘기를 매년 듣고 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뭐라 그러냐? 올해가 역대급 얘기가 계속 정신되죠. 올해가 역대급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숨지기고 있던 계절주들,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여기에 에어컨, 선풍기, 그 다음에 또 치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빙과류. 빙과만, 애들은 빙과, 어른은 맥주. 소주와 맥주, 자, 주류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런 계절주들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가뭄으로 인해서 오히려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식품 영향이 간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여름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꽤 다른 것들도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벌써 새 AI 플랫폼의 루빈.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지금 새로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이번에 그 컴퓨텍스에서 지금 기조연설했죠. 컴퓨텍스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다시금 루빈을 발표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3월에 불과해놓고 나가지고 지금 3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또 다른 AI 플랫폼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뭐냐? LPDDR을 쓰겠다. 모바일에나 쓰던 메모리였던 LPDDR 메모리를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결국은 자,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쿠다 방식, 자, 쿠다 방식의 그 AI 칩, AI 보드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열이 너무 많고 발열이 심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많이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에 저발열에 이러한 AI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은 앞으로 여기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조금 한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항마로 있는 최근에 가장 큰 대항마가 누구냐면은 AMD의 MI300X, 300X라고 있죠. 300X. 얘가 지금 현재 그 여기 H100을 상대합니다. H100하고 상대를 하고 있는데 BW200에 대한 거, 블랙웰 200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얘랑 해서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 얘가 가격은 3분의 1, 값은 3분의 1이요. 거기다가 성능은 좋았고, 성능은 높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열도 적게 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전기도 적게 먹고, 또 뭐가 있느냐? 수율이 좋아요. 얘는. 자, 얘는 또 뭐냐? 칩렛. 요거는 칩렛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칩렛 방식으로 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수율도 좋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엔비디아는 여기에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비교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을 다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새롭게 루빈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만큼 이제는 열과 전기를 잡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 초고도 정밀 반도체들의 가장 큰 과제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뭐 아무튼 괜히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자, 원전 정책을 지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요. 자, 원전 플러스 신재생 이 기조로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11차 전기보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차 전력 기본 계획을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온 핵심은 뭐냐? 원전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거의 5대5 근처까지 이제 언제까지? 2038년까지 당겨 올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기에는 원전이 더 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즉 신규 원전 3기에다가 SMR을 더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국제적인 SMR 표준 만들어 가지고선 이걸로 장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9%대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로? 35%까지 끌어올리겠다. 5배 정도 끌어올린다. 한 4배 정도 땡겨 올린다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 앞으로 땡겨 올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를 더 키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2차 전지를 띄울 수 있는 자, 2차 전지 홀더 여러분들 이제 귀가 번쩍 뜨이죠. 자, 11차 전기본이 되고 나면 오히려 2차 전지가 뜰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서 시장을 지켜보실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무려 2200%를 넘어섰습니다. 매일같이 이슈를 분석하고 테마를 선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2분기 주도 테마에 대한 리포트 역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해운 쪽도 강하고요. 이제 여름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여름 관련주도 강할 것 같고 또 AI 반도체 역시나 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의 테마는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봅니다. 오늘의 테마. 자, 해운이 있고 여름 있고 AI 있고 원전 있고. 자, 해운 얘기 이미 했으니까 이거는 패스. 자, 그 다음에 AI. 딴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니까 이것도 패스. 자, 다음 원전. 이것도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패스. 그럼 남은 거 요거 하나네요. 자, 다음으로 보죠.
오늘의 이슈는 자, 여름 이야기. 자, 모두 다 여름 아주 환호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아주 여름이 불볕이죠. 자, 이제 불볕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그 예상 속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상상도 하기 싫은 역대급의 여름. 이거 지금 매년 여름이 올 때마다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심각하죠. 기후의 온난화라 그러죠.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해만 갔다 하면 역대급의 여름이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비상경보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첫 번째 여름 가전. 자, 에어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선풍기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또 뭐 제습기라든가 뭐 창문형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관련된 종목들이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음료. 자, 우리가 날 이렇게 더울 때면 항상 밤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강 나가가지고서 치킨에 맥주죠. 치맥을 열심히 드시고 거기다 또 다른 것도 드시고 애들은 입에다가 저 빙과 하나씩 다 물고 있는 그런 게 일상적인 여름의 모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또 뭐냐? 전기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워지게 되면은 역대급으로 불볕 더위가 나오게 되면은 에어컨 사용량 커지죠. 에어컨 사용량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전력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는 여름 관련주에 전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갔던 전력 설비주들 더 갑니다. 전력 설비에다가 전선주들 더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항공. 이렇게 더운데 어디를 가느냐? 그러고서는 또 오히려 조금 더 덜 더운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 될 수 있는 남반구로 여행 가시는 분들, 자 호주로 놀러 가시는 분들 항공주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놀러 간다. 국내에서도 또 리조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뜰 수 있다. 어찌됐든 여름이 되면 이런 것들이 쭉쭉 뜨게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여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머니 모멘텀. 역대급의 더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먹거리의 비상. 지금 큰일 났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자, 이 먹거리가 더우니까 어떻게 되냐? 곡물이 다 전부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이 줄죠. 생산이 다운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은 다행인데 이게 먹거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사료도 줄어듭니다. 사료가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이나 치킨이 자 돼지 닭값이 올라가죠. 돼지 닭이 없으니까 닭값이 올라가요.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맞춰가지고 서민 물가도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름 관련주 근데 역대급의 무더위가 자꾸 갱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봤을 때 여름이 되면은 더욱더 식품 관련 종목들 특히나 여기에 관련되는 치킨이라든가 닭이라든가 육개나 혹은 양돈, 육개 그 다음에 주류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술도 결국은 뭘로 만드냐면 곡물로 만드는데 곡물이 생산량이 줄어들면 주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게 또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면은 계절주에 영향을 받는 스펙트럼이라 그러죠. 그 테마의 영향이 더 넓어진다. 테마가 넓어진다. 자, 지금까지는 봤을 때 뭐가 됐느냐? 그냥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뻔했어요. 굉장히 뻔했어요. 에어컨 정도만 가야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먹는 거니까 그냥 치킨하고 맥주 관련 종목 뭐 이런 거 정도나 봐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소주 정도. 주류 이제 조금 나오니까 그런 거를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바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더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전력 설비가 늘어나고 전기의 소모가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변압기 빵빵 터지는 사고가 이제 종종 생깁니다. 실제로 변압기가 터집니다. 변압기 터지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겼죠. 빵빵 터지면은 이거 갈아대야 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름이 됐는데 전력주가 왜 가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는 사실상은 계절주로 편입이 되는 그 순간이 지금 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전력주 말고도 또 가야 되는 거. 그 이외에 자
여름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휴가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놀러 가는 거. 자, 리조트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 자, 우리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는 리조트 가는 게 일상이 됐죠. 자,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해가지고서 혹은 학교의 회사나 학교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리조트로 놀러 가는 것들이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리조트 관련주, 그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항공 들어가죠. 당연히 항공도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숙박. 자, 아까 나왔던 리조트도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또 무엇이 들어가느냐? 각종 유흥.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잘 없지만 카지노도 역시 여기에 연결이 되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크루즈가 또 들어갑니다. 크루즈 관련주.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절주의 영향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는 계절주의 스펙트럼 자체가 이제는 넓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머니 포인트 두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 아까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휴가철에 대한 소비 증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름이 됐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라서 에어컨이나 우리는 아예 이제 에어컨으로 얘기할게요. 에어컨 사용량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권들이 더욱더 늘어났다. 이제는 기후가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이 보였는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굉장히 추웠고 그 다음에 강이 정말로 꽝꽝 얼었던 시절이 있었고 한강 옛날 한강 사진 같은 거 보면 한강에서 정말로 거기서 썰매 타고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하던 게 실제로 있었죠. 그렇게까지 춥게 있었고 그만큼 여름이 덥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은 또 겨울대로 추워지는 그런데 생각보다 춥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권이 더욱더 확대됨에 따라서 그러면은 겨울에 소비하는 것들은 겨울 소비주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지금은 여름주들이 오히려 더 큰 실적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테마 여름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이 테마 안에서 돈이 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휴가철인 만큼 항공, 관광주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 종목 두 가지만 뽑아주세요. 두 개씩이나 뽑아달라 그러면 좀 네. 골치 아픈데. 일단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종목인가? 여기 보면은 후성. 자, 우리의 후성 이 종목 뭐 반도체로도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 걸려 있지만 꽤 재밌는 종목. 요거 한번 볼 필요 있고 두 번째 롯데관광개발. 자, 롯데관광 얘도 지금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세코나 신일전자, 위닉스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생뚱맞고 다르고 아니면은 뭐 마니컨 아니면은 하이트질로 뭐 이런 거 하고 좀 다른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봅니다. 첫 번째 후성 같은 경우에는 가스 그야말로 5만 가지 중요한 화학가스 개발하죠. 화학가스 판매회사인데 생산하고 근데 반도체용 가스, 세척용 가스가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것 때문에도 뜨고 있지만 에어컨 가스에 대한 기대 특히나 지금 최근 들어서 에어컨 냉매 앞으로 이제 많이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 에어컨은 한번 설치하면 그만이지만 에어컨 가스는 필요하면은 몇 년마다 채워야 된다. 몇 년마다 채운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성은 여기에서 봤을 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종목.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이 자리 6,900원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럼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전형적인 그 계절주로서 여름이 되면은 올라가던 이런 종목이에요. 항상 여름이 되면 올라가던 종목이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전에는 이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는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들어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지금 현재 요크. 자,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과 다르게 돈 있는 여커가 들어올 수 있다. 예. 옛날에는 단체 관광인데 그렇게 소비량이 옛날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즉 객단가 자체가 낮았는데 지금은 객단가가 큰 여커들이 들어온다. 그 다음 두 번째, 일본 관광. 엔저로 인해서, 자, 엔저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엔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그 사람들이, 특히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일본으로 관광을 많이 가게 되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 관광이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고, 또 재밌는 거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크루즈 여행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크루즈. 여름에는 크루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크루즈 여행을 그만큼 특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준비를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여기에, 자, 여름 시즌 대략 8월 정도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크게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씩 해가지고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롯데관광개발도 오히려 이게 여름이 됐을 때 이제는 여름주로도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후성은 냉매가스 쪽으로 뽑아주셨고 롯데관광개발은 관광주로 뽑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 더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두 종목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딱 한 종목, 원픽 종목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원픽까지 얘기하면 정말 곤란한데. 에이, 아무튼 미리 감사드립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후성하고 롯데관광개발 생각보다 참 픽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여기는 여름을 다스리는 냉매가스 후성. 그렇지만 얘가 튀어오를 수 있는 건 뭐냐? 자, 여름이 되었을 때 다시금 한번 가열차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반도체 가스. 반도체 세정가스. 자, 세정가스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냉매. 자, 두 개 시너지로 해가지고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야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롯데관광개발. 여름휴가 시즌의 특수. 자, 여름이 시즌이 되면서 여기에서 수많은 여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일본 관광객,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자, 이들로 인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일본에 대해 가지고 엔저로 인해 가지고서 이 일본 관광에 대한 어떤 그 여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 됐을 때 롯데관광 앞으로도 뜰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찝으라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은 전통적인 부분에 있는 후성을 좀 더 찍어주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롯데관광도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름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종목 선별해 주신 만큼 관련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 수익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ST입니다.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수익률 기록했고요. 덕산테코피아는 96%, 세명전기는 97% 넘게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여 전문 업체인 YG, 무려 212%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2차전지 전해액 전문 회사인 엔캠. 매수가 88,000원 기준 상승률 307% 나타났습니다. 이어서는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13% 넘는 상승률 이어졌고요. 이어서는 대한해운 15%, 일진파워는 16%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2위는 5월 17일에 언급해 주신 풀무원입니다. 21%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BH입니다. 무려 3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 무려 2,200%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만나봤는데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종목 리뷰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 두 가지. 일단 석유가스로 인해서 떴으니까 석유가스 관련 종목 그다음 하나 더 해가지고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S오일부터 봅니다. S오일. 자, 제가 지금 현재 S오일을 오늘 잡아드렸는데 5월 28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들어가지고서 여기 양봉 나왔던 요 시점에서 제가 매수를 권해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양봉 나온 자리에서 종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가는데 파동을 탔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갔을 때는 대략 4% 넘는 이런 수익을 냈다가 지금 현재는 3.5%인데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거를 했느냐? 대형주이면서 동시에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했을 때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67,5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 자, 여기 보면은 지지대가 아주 크게 넓게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각각에 대해서 지지대가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지금 자리는 바닥권에 비슷하게 가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이 종목은 대형주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세진중공업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세진중공업도 역시 이번에 나쁘지 않은 종목 4월 22일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4월 22일이면은 대략 이 정도 시점 되겠네요. 네, 여기서 음봉 나왔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를 권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좀 상당히 흔들었지만 지금 현재 다시 여기에서 이 자리 7,000원대에서 위로 올라가서 현재는 7,170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끌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S51 세진중공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강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 역시나 테마를 정확하게 분석하셨기 때문인데요. 2분기 주도 섹터에 대한 리포트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가 되고요.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자, 여름 식품 관련주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별이 4개, 4글자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글자인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여름 무더위에 빙가류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이걸로 보면서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자, 히든 종목 포인트는 K푸드 수출의 수혜. 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주류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여기도 또 굉장히 많은 수입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여름에 빙과류, 그 다음에 다양한 음료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자, 상당히 경기 방어주로도 좋지만 여름에는 아주 그야말로 상당히 잠깐 단기적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파동을 좀 만들었는데 요란하게 흔들어대는 걸 볼 수 있죠. 파동의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식품주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렇듯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움직임이 둔하고 그다음 파동을 한번 만들면 웬만해서는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들이 아주 잘 들어오는 그러면서도 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는 나쁘지 않은 자리 그리고 또 이 바닥권에서 이 횡보라인의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여름 식품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히든머니 종목 별 4개 주신 만큼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지금 장에서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됐죠. 예측치와 이전치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상해 항생지수 모두 오름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항생지수 2% 넘는 강한 탄력 이어갔는데요. 전문가님,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중국 증시 어제까지, 정확히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까지 했을 때 상당히 좀 그 보합세를 보이고 힘들었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다시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오늘 현재 상하이 지수 잠깐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쁘진 않은 자리. 그리고 여기에 3081포인트 예전의 횡보 라인 상단을 약간은 깨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현재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한번 션전 보겠습니다. 심천지수. 심천지수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1725포인트에서 무너져서 거기서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죠. 현재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이렇게 해서 내려와 있는 자리인데 여기도 역시 지금 현재는 하락되는 지표하고 그다음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과연 부양책에 대해서 어떠한 더 추가적인 일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도 생각보다는 중국 경제가 그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더 화랑이 되었다라는 얘기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홍콩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홍콩 지수는 조금 다른데 H 지수는 다시 6,572포인트를 터치를 지금 하고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자리. 자, 여기서 봤을 때 홍콩은 일단 지금 생산하는 게 별로 없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로 자금을 대주고 그러고서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받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 그래도 상단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각원지수 자치행 같은 경우는 현재 또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미국 증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이 빠졌다는 얘기는 현재 대만에 있는 TSMC가 그만큼 조금 약간은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TSMC의 그 둘의 공조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현재 그래도 반은 맑고 반은 흐린 그런 중국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까지 살펴봤는데요. 반은 맑고 반은 흐리다,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미국 증시 살펴보고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PCE 지수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3대 지수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재미있는 게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지금 그 제조업 PMI죠. PMI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자, 여기에서 더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서로가 보는 게 엇갈려 있다는 거죠. 자, 다우지수 한번 보면은 다우지수는 지금 현재 강하게 올라가서 1.51%가 상승했다. 즉, 산업에 대표하는 대표 종목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다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나스닥은 어떻냐?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727포인트 이 자리에 간신히 턱걸이한 채로 마무리, 즉 거의 뭐 약보합으로 지금 마무리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AI에 대해 가지고서 그동안 기대했던 게 생각보다 수요가 없을지도 몰라라는 약간의 막연하지만 그러나 조금 그 느낌이 아주 이상한 보통 쎄하다 그러죠. 그런 표현이 지금 그런 기분이 현재 지금 증시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투자 심리에서 투심에서 센티가 상당히 조금 이제
약간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 역시도 지금 현재 자리 보면은 그래도 현재 5,277포인트, 5,300포인트를 다시 한번 그래도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자리인데 굉장히 대렁대렁 걸려있는 조금 힘든 자리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얘기를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자리 이제 2%대로 다시금 상승하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종목들 여전히 강하게 갈 거라고 보이고 특히 그동안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와서 고생했던 SK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여기에서 오후에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것들, 자, 석유, 가스 관련돼 있던 종목들 코스피에 많이 있죠. 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버텨줬던 화장품, 그 다음에 게임,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서 얘기할 건데요. 자, 코스닥도 지금 현재 다시금 어느 정도 상승 기력을 지금 회복해가지고서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약간 줄어들었죠. 그러면 오후가 되면서 코스닥에도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건데 화장품,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 여기에도 강하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추후에 이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골고루 자금이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분석과 함께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국내 증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공략은 조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테마 리포트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샵 0082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머니 종목은 방송 이후에 공개되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모두에서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만큼 오늘 마감 증시까지 견조한 흐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대략 2시 정도가 다 돼가는 시점이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 3시 이후에 정확히 얘기하면 3시까지 해가지고서는 이 흐름이 안 끊어진다 그랬을 때는 오늘은 더 강하게 상승 마감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단 여러분들이 상승세냐 하락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제대로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선정하시고 수익을 거두시기를 오히려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3시까지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견조한 흐름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테마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종목 선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테마 리포트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석유, 가스가 띄우는 증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테마 머니로는 해운과 여름, AI 원전 쪽 짚어주셨습니다. 히든머니로는 식품 관련주 짚어주셨는데요.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